자, 두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까 얘기했던 거 이어서 할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 제가 최근에 그 아프리카까지 송출을 하잖아요. 이거 모르시는 분도 많을 텐데, 제가 아프리카 송출한 지가, 정확히 말하면 5일이고,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는 3일 정도 됐습니다. 뭐, 금요일부터 있으니까. 3일 됐는데, 3일에 방송하면 느낀 게,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여기 정말 안 변한다, 사람들이. 안 변한다. 나는 정말 이 제가 아프리카 방송한 지가 3년 6개월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방송 안 하고 다시 돌아온 지가 공백이 3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들었어요. 자, 지금 썰은 그냥 제목만 달고 있고 뭐 부연 설명 안 하고 그냥 제가 나오는 그대로 얘기할 거예요. 3년 6개월의 공백이면 상당히 크잖아요. 3년 6개월의 시간. 상당히 큰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공무원 시험 봐가지고 붙을 수도 있는 시간이고 학교를 갈 수도 있는 시간이고 일을 해가지고 나를 진급도 노려볼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의 공백 동안 제가 원래 아프리카 방송을 하다가 유튜브로 넘어왔죠. 유튜브 넘어왔다 컴퓨터 바꾸면서 기왕 하는 게 아프리카를 같이 하자 생각이 들어서 아프리카에 딱 켰어요. 근데 금요일부터 방송을 켰어. 금, 토, 일 했는데 3일 동안 느낀 게, 와, 좀 예상은 했던 거지만 좀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와, 정말 안 변한다. 정말 거의 안 변했다. 3년 6개월이 산 그 시간이 지났지만, 와, 변한 게 없다. 거기에서 제가 좀 충격을 느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또 두 번째로, 그 옛날에 그 낡은 그 쌍팔년도 방식, 그런 사람을 대하는 방식을 아직도 여기서 고수하고 있다는 사실들이 거기도 놀랬어요. 나는 그 3년 6개월 동안 뭐 다른 플랫폼 하면서 좀 많이 도 변화하고 성장도 많이 했어요. 구독자도 많이 늘었고요. 사실 아프리카 제가 나오기 전에 구독자가 유튜브 구독자가 한 2천 몇 명이었어요. 2,300, 400이었어요. 지금 몇 명인지 아십니까? 3년 6개월 동안 뭐 저보다 성장한 사람도 엄청 많은데 그때 제가 아프리카 나오기 직전에 구독자 기억해요. 2,400인가 그랬어요. 2,400. 유튜브 구독자. 현재 지금 구독자가 33,400, 33,500이 다 이제 근접할 겁니다. 그러면 거의 10배, 한 3, 4배 늘었잖아요. 그러면서 저도 예전에 아프리카처럼 굉장히 거칠었어요. 거칠고 욕도 많이 하고 비속어도 많이 했습니다. 왜냐? 여기 플랫폼이 그런 걸 좀 많이 요구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여기 와가지고 좀 본의 아니게 좀 어, 인성이 좀 모자란 짓도 많이 했죠. 근데 유튜브 와가지고 이거를 거의 다 고치게 됐어요. 유튜브 와가지고. 그래서 유튜브만 보시는 분들은 제가 굉장히 매너가 좋고, 뭐 인정 많고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또 그렇지도 않아요, 제가. 예전에 아프리카 때 생각해보면. 나도 근데 제가 아프리카를 왜 나오려고 마음을 먹었냐면, 아프리카를 나와야만 이거 고칠 수 있겠더라고요. 안 그러면 못 고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뒤도 안 돌아보고 이제 나와가지고, 다시 이렇게 이제 아프리카 같이 킨 지가 3년 6개월 정도 시간이 됐는데 참 놀라우면서도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3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변하지 않았고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은 그 예전에도 좀 약간 문제가 되었던 그런 방식을 낡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빡창님 어서세요? 네, 맞아요. 그 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3년 6개월 동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유튜브 보시는 분들, 나머지 분들, 시청자분들 생각해. 그 3년 6개월 동안 여러분 안 변했습니까? 신체적으로 많이 변했고, 직업적으로 좀 변했고, 뭐 다른 직장 옮길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있고, 가정 환경이 변한 사람도 있잖아요. 혼자 살다가 가정을 가졌다거나, 애를 낳았다거나, 그렇게 하면서 변화를 겪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변화를 겪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던 어떤 삶을 추구하는 방식이나 그런
인생을 바라보는 시점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게 돼요. HP는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하기 전하고 하고 난 후, 애가 태어난 후하고 내가 살아보는 어떤 바라보는 삶의 관점이나 삶의 중요한 척도를 매기는 기준이 달라지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3년 6개월 동안 다른 플랫폼 옮기고 여러 가지 경험을 거치면서 저도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물론 그렇게 해도 뭔가 부족한 걸 많이 느끼고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요. 그래서 많이 배워야 되고 피드백도 많이 얻고 하고 있는데, 저는 약간은 변했다고 생각을 해요. 엄청나게 많이 변했다고 생각하진 않고, 사람이 전체가 변할 수 없는 거니까. 사고방식도 좀 많이 변했어요. 사고방식도 많이 변하고 했는데, 정작 여기는 정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번에 느낀 건데 10년이나 5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겠구나. 아직도 옛날 얘기하고 옛날 그 얘기하고 그러면서 환심 살려고 하고 관심 받으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아직도 남아 있더라고요. 그 환심과 관심이라는 것도 내가 좋아하고 정말 반가워해야만 받을 수 있는 건데, 자기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쓰면서 당연히 좋아하겠지, 받아주기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사람끼리 오랜만에 봐도 그 전에 이 사람한테 좋은 기억도 없고 별로 뭐 따로 만나거나 자주 연락하거나 그런 것도 없어요. 근데 그냥 마냥 오랜만에 봤다고 마냥 반갑습니까? 길가에 사람 봤을 때 그냥 반갑다고 하면 다 반가워해야 돼요. 갑자기 내한테 와가지고 반갑다 한데 난 이 사람 모르겠어요. 모르겠고 별로 엮이고 싶지 않아요. 근데 반갑다 하면 인사해요. 어떻게 어떻게 악수는 청하는데 뭔가 떨떠름하죠. 나랑 아무 인연도 없는데 왜 갑자기 나한테 아는 척하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거를 오프라인으로 접목을 시켜볼게요. 여러분들이 A 중소기업을 다니다가 A 중소기업 다녔다 쳐요. 거기서 엄청 핍박도 많이 받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사람한테 많이 시달렸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일을 갈고 있다가 좋은데 취업해야겠다고 일을 갈고 있다. 이직에 더 여기보다 훨씬 더 돈 많이 주고 대우도 괜찮은 회사에 이직에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3년 6개월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난 그 회사에 다니면서 보수도 괜찮아졌고 그 전에 가지고 있던 어떤 낡은 어떤 그런 중소기업에 가지고 있던 방식을 버렸어요. 버렸는데 우연찮게 길을 가다가 그 사람과 마주친 거예요. 그 사람은 아까 전 중소기업에서 일하면서 나한테 굉장히 어떤 나쁜 문화를 체득하게 해준 사람이에요. 나는 그 3년 넘게 일하면서 그 기억을 까먹었고 거기에 대한 추억도 없애버렸어요. 근데 우연찮게 가다가 그 사람이 다 먼저 날 알아보고 반갑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반갑다고 손을 건네면서 악수를 청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 입장이라면 과연 반가울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들이 과연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도 그냥 반갑다고 그냥 하실 건지, 아니면 정색을 하면서 나 당신 모르는 사람인데 왜 아는 척 하십니까? 이렇게 하실 건지. 근데 정색하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만약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기분이 안 좋아. 왜냐? 저 사람 딱 보는 순간 아직도 내 옛날에 그 자기 딱깔이었던 시절 기억하는 거 아닐까요? 아니잖아. 알, 알잖아요. 지한테 이제 지가 사수고 내가 부사수였을 때 갈구가 있으니까 아직도 자기가 뭔가 밥이라서 아직도 자기가 나는 만만할 거다. 정색하잖아. 정색하는 게 정상이에요. 정색이 나쁜 게 아니에요. 악수하면 저 죄송한데 저 압니까? 전 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정색하잖아요. 그러면 아, 왜 그러냐? 너 우리 같이 해서 일했잖아요. 그때는 그때고 지금이 지금이지 않습니까? 저 그때 일했던 기억 하나도 안 납니다. 서로 모른 체하고 지냅시다. 앞으로 길 가더라도 아는 척하지 말고 각자에게 갑시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나쁜 겁니까? 이게 나쁜 거예요? 무조건 나하고 어떤 악감정 있는 사람도 반가워하면 무조건 반가워해야 돼요? 얼굴 내색 안 하고? 아니잖아요. 오히려 정의 구현한답시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야, 그 아직도 그 중소기업 다니시나 보네. 그러면 만약에 악수를 거부해요. 누구십니까? 하면, 야, 너 못 이겼냐? 내가 너 밑에 있을 때 너 가르쳐도 사수였잖아. 어? 야, 이거 뭐 어떻게 모를 수가 있지? 하면, 야, 아직도 그 막대버거 회사 다니시나 보네요. 그 회사 뭐, 아직도 예전에 제가 다닐 때 오늘 내일 하던데, 아직도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월급은 제때 나오나요? 그 뉴스 보니까 어려울 텐데.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겠죠. 돌려가기 식으로. 월급은 잘 나오나요? 요즘에 뭐 그렇게 어렵다고 하는데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얘기 못하겠죠. 그러니까 있잖아, 여러분. 예전에 그랬다고, 예전에 그랬다고 지금도 똑같을 것이 생각하는 거는 정말,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예전에 봤다고 지금도 똑같을 것이다.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 이거 하나 더 비유하자면 여러분 더 공감하실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공감하시죠? 맞죠? 상당히 공감하시죠?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경우 한 번씩 있어요. 인생 살다 보면 아까 제가 얘기한 그 사례 있죠? 준바리님 오세요. 반갑습니다. 아까 얘기한 그 사례 분명히 있어요. 이게 사람이 웃긴 게 살다 보면 그게 한 번씩은 생겨. 두 번, 세 번 생기는 사람도 있고 한 번은 꼭 생겨.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사례. 더 확실하게 얘기하자면 예를 들어서 뭐 어렸을 때 보면 남자애들 중에 그런 거 있어요. 막 땅에 떨어지고 주워 먹고 잘 안 씻고 콧물이 질질 흘리고 이런 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냄새 나서 놀림 받고. 근데 그 냄새 나서 놀림 받았다고 다 커서까지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어렸을 때 꼬붕짓 하고 좀 약해 보인다고 다 커서 한참 뒤에 봤을 때도 똑같을 거 생각하면 안 되죠. 내보다 힘이 더 세고 키가 더 클 수도 있고 오히려 개가천선 해가지고 좋은 대학교 가가지고 전문직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보면 의외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예전에 그 과거의 기억을 가지고 현재 시점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동창회 같은 거 가보는 거나 하면 그런 거 많이 느껴요. 너 예전에 너 그 땅에 떨어진 거 주워 먹은 너 그애 아니냐 하면 이렇게. 근데 가령 그 사람이 그 얘기 들었을 때 그걸 무조건적으로 좋아할지 그 생각을 하고 얘기하는 건지 난 그걸 모르겠어요. 이미 그 사람의 신분과 어떤 그런 능력은 변했는데 아직도 이 사람은 예전에 20년 전에 내 과거 기억을 들먹거리네. 그것도 좋지도 않은 거를. 나이가 오므로 아시겠지만 체면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존심이 중요하잖아요. 좋은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 사람한테 치부잖아요. 자기는 반갑다고 이해하는지 모르겠지만 전혀 반갑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너는 아직도 과거가 1990년대 그 과거 그대로 멈춰있나 보네. 과거에 멈춰있다는 얘기는 과거 생각한다는 얘기는 현재 생활이 별로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네. 음. 아직도 내가 그때 바닥에 떨어진 거 주워 먹고 코 올리기 찌질이 그때 그 시절 생각하나 보네. 그럼 똑같이 얘기해봐. 똑같이. 지금이랑 똑같이. 그때랑 다르게 내가 니보다 키도 크고 돈도 많이 버는데 넌 요즘 뭐 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살아보면 이런 낡은 사고방식, 옛날 방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보통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뭐라고 하냐면 꼰대라 불러요. 근데 꼰대도 꼰대 나름인 게, 꼰대라고 해서 무조건 낡은 사고방식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꼰대분들도 바꾸려고 하는 건 바꾸는데 이 바꾸는 게 쉽지 않아서 이제 그대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낡은 사고방식만 계속 안 고치고 그대로 지고 있죠. 이게 낡았다는 것도 알고 있고 잘못된 것도 알고 있고 요즘 시대에 맞지 않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걸 지고 있다는 것 자체는 굉장한 본인한테 약점을 지고 있는 거예요. 약점을. 그러니까 엄청나게 변화라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틀을 유지하면서 조금 조금씩 변화해 나가야 되는 거죠. 조금 조금씩. 저나 여러분들이라 그렇게 이제 변화해 나가면서 성장해 나가고 나가야 되잖아요. 사람 본성은 변하지 않아요. 사람 외모나. 그런데 우리가 시대가 변화하고 시대가 원하는 그 조건과 아니면 세상에서 세상이 되는 그 발상이나 그런 유행에 맞춰가 살아가야 되잖아요. 음식 작사 같은 것도 그런 어떤 유행이나 이런 거를 좀 잘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옛날에 그거 먹었다고 해서 지금 또 먹을 거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정말 엄청난 맛집이 홍보가 잘 돼 있으면 사람들이 계속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음식 장사도 트렌드가 바뀌고 하잖아요. 우리 음식을 계속 먹어줄 건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한결같다는 게 좋을 수도 있는데 그 한결같다는 게 언제까지 유지될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까지. 아까 뭐 캐딜락 게임하면서 아까 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아까 어이없는 상황이 있었잖아요. 아까 그 지금 뭐 인터넷 방송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존목질이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서로 연락 주고받고 하는 걸 금하고 있어요. 그게 굉장히 병폐인 거 알기 때문에 방송 오래 하신 분들은 그걸 못하게 합니다. 못하게 하는데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분이 막 서로 주고받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지 말라고 얘기했죠. 하지 말라고 얘기하니까 돌아온 대답이 이렇게 할 것 같아 왜 방송하냐고 저한테 드디어 물어봤죠. 그래서 뭐 그분은 조치를 취하긴 했습니다만 그만큼 뭔가 세상이 변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방송 문화도 많이 변했어요. 인터넷 방송 문화도. 옛날에 비하면 굉장히 유해지고 순해지고 할 수 있는 범위도 굉장히 제한적이고 제재도 많아졌어요. 옛날에는 그냥 여과 없이 다 보여주고 말도 안 되는 것도 보여주고 엽기적인 것도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했었어요. 근데 그게 인터넷 방송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타고 인터넷 방송을 한 사람들이 유명세를 떨치고 TV에도 나오고 연예인보다 더 잘 나가게 되면서 방송을 바라보는 신적과 관점 그리고 트렌드도 변화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인터넷 방송이 예전에는 아웃사이더였죠. 뒷골목 방송이었어요. 뒷골목. 제가 있을 초창기에는 뒷골목. 보는 사람만 보는 방송이었어요. 제가 방송을 처음 시작했을 때 2012년도만 하더라도 그냥 보는 사람도 보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사람은 아예 관심을 안 줘요. 근데 지금은 얘기가 틀려졌어요. 지금은 TV 보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많다고 봐야 되나?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젊은 사람들만 딱 했을 땐 TV 보는 사람들 오히려 더 많을 거예요. 인터넷 방송 보는 사람들이.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이 TV보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 되게 익숙하거든요. 태블릿 같은 거. 여러분 길을 가도 알 수 있잖아요. 인터넷 방송과 TV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TV는 TV 브라운관에 가가지고 봐야 되지만 인터넷 방송은 스마트폰과 컴퓨터가 있으면 어디든지 볼 수 있어요.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는 거죠. 시간도 가리지 않는 거죠. 편, 편선표도 딱히 없기 때문에. 근데 이게 방송에 나오고 하면서 그리고 이게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많이 보니까 이 무리를 일으키는 사건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방송에 대한 규제도 심해지고 제한도 많이 걸고 원래 좀 노출이나 자극이 심했던 사람도 이제는 좀 많이 자제하고 있잖아요. 많이 자제하잖아요. 옛날처럼 못하잖아요. 하고 싶어도 못하잖아요. 아프리카도 정말 많이 변했어요. 아프리카 TV도.
엄청 많이 변했어요. 예전에 비하면 예전에는 정말 어떤 거 뭐 재고하는 거 뭐 그런 것도 없었어요. 지금도 물론 변화될 게 많이 있긴 하지만 옛날에 비하면 진짜 많이 변했어요. 방송을 하신 BJ분도 많이 변했어요. 유튜버 분들도 초창기보다 많이 변했어요. 왜 변하냐? 변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어요. 옛날 방식 그대로 고수하고 옛날에 먹히니까 지금도 먹히기 생각하면 사라지는 거 순식간이에요. 그렇게 되신 분들 많이 봤잖아요, 우리가. 굉장히. 나중에 가서 이 어떤 사람들이 요구하는 어떤 그런 트렌드나 공감대를 모르면 우리가 아차하는 사이에 없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거예요. 아차하는 사이에. 그래서 시대가 변하고 시대가 요구하는 어떤 그런 요구사항도 달라지고 사람들이 필요하는 니즈도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가야 돼요. 가야 되고 알아서 맞춰주겠지, 신경 써주겠지 하면 아무것도 못 건지는 세상이 온 거예요. 내가 뭐라도 건지고 좀 서로 이제 소통하고 좀 같이 가려면 같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혼자 변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같이 변해야 되는 거죠. 근데 나는 변했는데 옛날 생각하면서 봐주겠지, 신경 써주겠지, 인사해 주겠지, 옛날 많이 봤다 하면 좀 봐주겠지, 이런 생각하고 있으니까 더 어이가 없는 거죠. 나는 그런 것 뭐 옛날에 뭐 많이 보고 했던 거 다 지우고 없애고 했는데 왜 본인들은 하나도 안 바뀌냐 말이야. 거기에서 내가 좀 많이 좀 적잖이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완전히 변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변하라고. 완전히 변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 본성 바뀌지가 않잖아요. 완전히 변하지 못하더라도 아예 안 변하면 문제가 아닌가. 아예 사람이 1도 안 변하면. 시대는 아무도 변하지 않은 사람을 봐주지 않아요. 절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사람한테 절대 관심을 주지 않고 절대 보상을 주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뭔가 바뀌고 노력하고 발전한 사람한테 뭔가 기회를 주지. 그냥 아무것도 바뀌는 사람한테 그냥 그대로 하니까 좀 기회를 줘. 신경도 안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낡은 사고방식, 옛날 사고방식, 옛날에 이랬는데 지금도 먹히겠지. 옛날에 봤으니까 지금 보면 아는 척 해주겠지, 받아주겠지.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옛날 운운하면서, 과거 운운하면서, 정 운운하면서 하는 거. 이제 안 먹힙니다. 이 정문화도 내가 봤을 때는 언제 갈지 몰라요. 우리 지금 세대는 정문화에 그렇게 많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우리 뒤에 후손이 나오면 아마 정문화도 많이 사라질 가능성이 높아요. 이 정문화도 많이 없어지는 게 각자 도생하는 시대지 않습니까? 각자 도생. 스스로 생존해야 되는 시대예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그러면 굳이 정의 빌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혼자 살면서 프라이버시, 개인 사생활 중요하지 않습니까? 남에 대해서 굳이 구태여 묻지 않잖아요. 오히려 정문을 하면서 막 물어보고 오지랖 떠는 게 지금은 병폐예요. 과거엔 그게 통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게 안 된다고요. 지금은 오히려 그렇게 막 사사건건 개입하고 물어보고 참견하면 좋은 사람의 인식이 아니라 민폐가 됩니다. 민폐. 우리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낡은 사고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계시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뜯어고치려고 하지 말고 조금 조금씩 바뀌어 나가세요. 조금 조금씩. 그래야 우리가 이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낡은 사고방식만 기다리는 사람한테 기회도 없고 전환점도 없고 빛도 없습니다. 아무튼 뭐 제가 주저주저리 얘기를 했는데 좀 잡다한 얘기 들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